마이워터님, 안녕하세요. 초특급님. 농협은 암 4천, 유사암 2천, 종수술비 보장 최하 10만원 약하고 질병 상해수술비 없고요. 메리츠는 암 4천, 유사암 4천, 종수술비 최하 50이고요. 수술비나 상해 오고요. 보험료 2만원 차인데 무엇을 택하여 하나요? 메리츠가 더 비쌉니다 라고 하셨어. 이런 거 따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납입면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납입면제 사유가 제일 없는 데가 바로 농협이에요. 알겠죠? 일껏 다 가입해놨는데 농협이 납입면제 사유가 없어. 그러면은 지읒되는 겁니다. 알겠죠? 열심히 해도 다 함정구석이야. 함정구석. 알겠죠? 마이워터님 이제 그만 봐. 초특급한테 신청해. 초특급한테. 지금 한 일주일 수명이 짧아졌어요. 이거 지금 아는 바람에 이렇게 질문할 정도면 엄청 알아보신 거야. 수명 일주일 짧아졌어. 너무 아깝습니다. 알겠죠? 뇌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있을 경우 뇌졸중 진단이 나오면 두 가지 다 받는 건가요? 다 받는 거예요. 뇌졸중보다 뇌혈관의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좁은 뇌졸중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뇌혈관까지 같이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반대의 경우 뇌혈관에는 해당이 되는데 뇌졸중에 해당이 안 됐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지 의무와 관련해 여쭙고 싶습니다. 보험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금년 9월 20일 감기로 1일 통화를 30일 감기약을 받은 것이 있을 경우 보험 청약일 12월 20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12월 21일로 해야 될까요? 지금 고지하고 들어가도 감기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요거는 고지를 해라.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9월 20일 감기로 통화해서 3일치 감기약을 받았으면 20, 21일, 22일 거까지 받은 거 아니야? 23일 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거 9월 20일 날 가놓고 약을 만약에 2달치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 9월 20일 통원 한 때로부터 한 게 아니야. 치료가 끝날 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란 말이지. 왜? 약을 3일치 받았으면 20일, 21일, 22일 것까지 먹은 거 아니야. 23일 날 들어가야지. 왜 그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요런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해주는 초특급이다. 운전자 보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지금 왜 했느냐? 보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을 할 때 법률 지원 특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법률 지원 특약의 단점이 뭐냐? 본인 차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남의 차도 운전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데 따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그 안에 특약으로 넣고 따로 가입하는 게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가입된 보험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운전자 보험은 따로 가입하되 최저보험료가 가장 싼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된다. 알겠죠? 저특히 제가 17년 9월에 유방통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 통증이 있으면 오고 6개월 뒤 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 없어서 그로는 유방검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단지 때 유방초음파 검사한 거 보험사에 실비 청구만 했었고 그 후 유방 쪽으로는 검사나 진료나 병원 방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종합보험 새로 가입할 때 이것도 고지사항인가요? 고지사항은 아니라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전산으로 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지해야 되는 거고 유방에 대해서 2년 또는 3년 부담보가 떨어진다.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 갱신형 실비 10년 정도 납부했어요. 유즙 분비 호르몬 종양으로 약물 치료 몇 년 받았고 현재는 종양은 소멸됐으나 1년 단위 병원은 방문해야 하는 상태예요. 실비 예약하고 착한 실비로 갈아탈 수 없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안됩니다. 이걸 5년 갱신 실비면 80세까지 보장되는 거거든요. 3천에 10만원. 이게 보험료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착한 실비로 갈아타더라도 3천에 5와 5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약제비하고 통원비 5와 5로 나뉘어져 있고 만기는 80세를 넘었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거는 갈아타더라도 이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새로 가입하는 건 안 된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20년 나 100세 만기 넣으면 잘못 넣은 보험인가요? 잘못 넣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가 90살에 늙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보지도 못한 10년치 보험료는 내고 죽은 거야. 아까운 거죠. 알겠죠? 그런 생각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멘트를 처음 친 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입니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100세짜리 가입해놓고 90살에 늙어 죽잖아요? 그러면 살아보지도 못한 10년치 보험료는 내고 죽은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마이워터님, 왜 80세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20살이야. 20살이면 80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60년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암 진단비를 받아도 똥값이야.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20살이나 30살도 마찬가지예요. 30살도 80세까지 간다 그러면 50년을 가는 거거든. 그래도 80세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 건 네,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만
병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비 있지 않습니까? 실비는 100세까지 쫓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거는 80세까지만 가도 충분하다. 60 먹으신 분은요, 그분은 90세. 아시겠죠? 2015년 실비 가입자예요. 1년 갱신이고 초특기님 말 들어보면 이것도 3년 갱신이나 5년 갱신으로 보험료 갱신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착한 실비로 값하면 3년 전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했는데 했고 최근 1년 위험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았는데 위랑 무릎 부담보 걸리지 않나요? 전환이라는 게 해지하고 다시 가입인가요? 라고 했어. 이거는 부담보가 걸리기 때문에 같은 보험사 상품으로 전환을 해야 부담보 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각하시는 게 있더라고. 내가 맨날 항상 전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슉 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있는 기존 실비는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약을 하고 지금 착한 실비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환용 실손 의료비가 따로 있어요. 알겠죠? 전환용 실손 의료비를 새로 가입하는 거야. 기존 보험은 해지를 하고 따라서 전환용 실손 의료비에서 통과가 되면 기존 거는 해약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같은 보험사에서만 가능합니다. 타 보험사는 전환용 실손 의료비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요거를 아시면 된다. 첫근이 개척 영업은 없다라는 동영상 보고 오늘 드디어 첫 생방 보내요. 태아보험 내근지 가면서 병원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영업이 잡코리아에 떴는데 이건 개척 영업인가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개척 영업이 아니고 그냥 부스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 초회보험료 또는 2회차를 내주든가 아니면 유모차, 카시트 이런 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연고나 지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는데 무슨 뭐 산모교실, 다음에 무슨 뭐 산부인과 같은 거, 산후조리원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사기친 새끼들이에요. 알겠죠? 거기서 DB가 있으니까 그걸로 영업해라? 다 족가라마이싱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알겠죠? 어차피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 사람들 리크루팅해서 거기서 쳐먹는 거거든요? 오버라이드 쳐먹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눈쟁이야. 이거는 개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영업하면 실제로 남는 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약자들이 계속 그래도 꾸준히 생기니까 왜 사람들 누탱이 쳐가지고 꾸준히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고 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ADHD 의심되는 8세 남아 현재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진단받기 전에 100세 만기로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셔서 지금 현재 의심스럽고 병원에 가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바꾸시고 그러면 ADHD 증세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바꾸셔야 돼. 왜? 질병이 ADHD만 있는 건 아니거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30세 만기는 무조건 긴 걸로 바꿔라. 그리고 30세 만기 가입한 사람들은 다 해약시켜라. 알겠죠? 왜? 중간에 아기가 아파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보험 가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30세 만기 끝나고 나중에 성인보험으로 갈아탈 때 애가 건강체였으면 상관이 없다. 근데 건강체가 아니고 보험금을 많이 탔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입원이나 수술, 병력이 있게 되면 그때는 보험 가입하기가 더럽게 어렵다. 그래서 다 해약해라. 알겠죠? 20세 만기는 어떻게 하죠? 초특금리?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 나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태아보험 모친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나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지만 임신과 동시에 끊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미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편고지 태아보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한화는 30주, 메리츠는 20주가까지 가능하니까 간편고지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알겠죠? 작년 11월 달에 어머니가 출근길에 계단 굴러서 뇌수술과 팔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산재 신청하기 전에 동부화재에서 먼저 병원비를 받았어요. 후에 산재 보상도 받았고 지금 다시 동부화재에서 상해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후유장애 신청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안 때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병원비를 받고 후에 산재에서 보상도 받았다. 그만 병원비 받고 산재에서 보상받았으면 더블로 안 되는 건데 나중에 동부에서 알면은 나중에 돈 달라고 다시 연락 올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청구는 기존에 실비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특약은 따로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금 청구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때 산재에서 받은 거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감액해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감액 삭감 지급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박배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55세 지인께서 2013년 뇌혈관 조영술 시술하시고 그 1년에 한 번씩 추적검사 하셨고 올해는 없으셨다는데 암 뇌혈관 보험 가입이 혹시 부담으로 할증 붙나요? 거절 나나요? 이상은 없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고지 의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러면 전산으로는 자동으로 뜬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2013년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5년이 지난 거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뇌혈관 조영술 받으셨고 그 후 1년에 한 번씩 추적검사했고 추적검사, 재검사, 추적관찰이라는 거는 1년 안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올해 1년 전까지는 그거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요거까지는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은 안 되지만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뭐 뇌혈관 조영술 때문에 또는 뇌 요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병원 치료를 받는다든가 수술한다든가 보험금 청구권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못 받습니다. 고지 의무에 해당이 없다라는 얘기가 곧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얘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왕력으로 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하시면 된다. 아유, 그렇습니다. 김궁금님. 안녕하세요. 초특급님 문의드립니다. 56세 남자 그 전 보험이 3년 갱신 말도 안 되는 걸로 월 15만 원에 드러나서 다른 걸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당뇨랑 혈압약을 같이 먹어서 일반 보험 가입 거절인 걸로 알아서 유병자 보험으로 비갱신 들었는데 바보짓 한 건가요? 갱신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거야. 이거 왜 그러냐? 56세에 가입을 해서 그 당시에 3년 갱신 말도 안 되는 걸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는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냐? 3년 갱신까지는 알려줬지 이 안에 실비도 3년 갱신인지 아니면 실비는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는 거야. 만약에 실비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착한 실비로 전환을 했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날렸다 그러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고 아 저는 실비가 없어서 억울하진 않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보험 가입을 했는데 유병자 보험으로 비갱신 들었는데 바보짓 한 건가요? 라고 했어. 56세 되셨는데 뭐 여유가 된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바보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유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56세에서 비갱신형으로 해서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이거는 바보짓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한다. 알겠죠? 근데 이미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실비가 지금 어디로 가서 처박혀 있는지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를 실비를 까야 되는 거야 지금. 아 이럴 때가 답답하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 대동맥류 기타 3,000 이상 수술 받았는데 16년 10월쯤에 삼성화재 어린이보험 30년 납 전환보험에 의료 실비가 들어가 있는데 착한 실비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갈아탈 수 있어요. 이건 전환되는 거는 기존 실비가 그대로 전환되는 거고 이건 착한 실비와는 또 별개예요. 착한 실비로 다시 또 전환해라. 알겠죠? 그렇습니다.